우리 김동희 시장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와 7기를 이어서 저희 보령시에서는 처음으로 재선 시장님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민선 6기 때 김동희 시장님께서 미소, 친절, 청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셨고, 다시 이제 7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즌 1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민선 6기 시즌 1에 대한 미소, 친절, 청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시즌 2 이제 7기를 맞이하는 미소, 친절, 청결의 좀 시민들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민선 6기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흐르고 가슴에는 따뜻한 친절이 배어나며 주변 환경과 사람 마음까지도 깨끗한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시작을 해서 우리 보령시가 이것을 기조로 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하에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각 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줘서 지금 많은 민선 6기에서 정말 성과를 냈습니다.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시즌2 지금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2단계로 지금 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운동은 우리 보령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는 손님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그 지역의 인심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는 물론이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도 많이 이것을 일궈나갈 수 있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청에 다니면서 근무를 할 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 새벽에 5시 반쯤에 이 봉황산을 많이 올라다녔어요. 한 30년은 올라다녔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는데, 새벽이면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심지어는 전지까지 들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산에서 만날 때는 인사를 참 잘합니다. 이거 얼마 남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 봉황산을 아침에 올라가는데 인사가 없어요. 10%도 인사를 안 씁니다. 10%. 야,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질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5m 간격이 들으면 어두우니까 인기척을 합니다. 하고 인기척을 하죠. 그러고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앞에를 일찍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걸 계속 뵙는 분마다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저 사람이 오면 인사를 하니까 응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70% 80%까지 올려놨는데, 하루는 계속 다니는 분인데 어떤 한 분은 아무리 뒤에서 인기척을 하고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분을 아침에 만나서 반응이 없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무슨 반응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가끔 그분을 만나면 다리를 좀 저는 분이었었는데, 이거 참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 보지 하고서 그것을 항상 가슴에 안고 다녔는데, 하루는 지금 저 봉황산 올라가면 그 두 번째 봉우리에 지금 이 허리 굽히게 피하는 거 2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봉황산 다시는 말 거예요. 그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쯤 돼가지고 좀 늦게 가서 시간이 있어서 일요일 날 거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참 유명을 달리하셨네. 우리 박정경 과장께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산에 왔냐고 인사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그분이 다리를 저는데 타러 올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얼굴이 말이죠 환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우리 박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짜님 그분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씀도 못 하십니다 말이죠.
노마야, 노마. 그분이 요새 안 보이시던데. 내가 그 소리를 거기서 듣고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세상을 사느냐, 주관적으로 세상을 사느냐. 역지사지에서 그분의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고민 않고 살았으면 되는데 고민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치고 더 발전되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그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미소친절 청년운동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서 하는 단계, 성장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글로벌 머드 해양 모드 박람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2022년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축제를 하는데 세계의 손님을 마셔요. 이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에 계신 손님을 만나는데 음식점은 물론이고 숙박업소 그리고 각 기관 단체가 미소친절 청년을 통해서 정말 기분 좋게 흡족하게 그분들이 이 보령에 와서 그 만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표란 말이지. 그게 돌아가가지고 야 보령 갔다 왔는데 도시도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먹으면 얼굴로 정말 기분 좋더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 보령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돼가지고 오시는 손님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령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복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친절한 청결한 도시의 그러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함께 계시다면 계속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큰 요소는 미소 친절 청결운동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계속 넓고 깊게 추진의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2일부터 15일부터죠. 시장 임기가 22년 6월까지시죠? 네. 3선 도전하시나요? 너무 좀 생뚱맞나요? 그래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내일도 모르는데 지금 복잡하시군요. 네. 내일 판단은 우리 시민들께서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겠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이 붕괴되는 영순위 도시가 경북 영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순위가 바로 저희 보령시이어서 인구 10만 붕괴에 따른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인구 10만 붕괴하는 이런 시정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좀 있으시면 시민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시민들께도 당부하신 말씀 있으시면 당부를 좀 해주시고 네, 아주 지금 우리 보령에서 가장 큰 현안이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가 우리 지난해 12월 31일 말 현재로 10만 1990명. 그 1년에 1000명 이상 내외로 왔다 갔다 하게 이제 계속 줄어나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연 감소. 1년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출생이 500명 정도.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1500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철이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고 가시는 분들이 5천에서 6천명 정도 떠나시고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보다 떠나는 분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000명 정도 이상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복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상주가 25만 도시였었는데 10만이 무너졌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상주에 계신 직원들이 넥타이를 검은 넥타이를 메어가지고 근무하는 그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게 너희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령시 문제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하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1인당 한 사람당 2인 20인구 찾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책으로 보면 초다이한테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1,500만 원, 다섯째 아이 3,000만 원을 지금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 말이죠. 이건 어떠한 홍보 시책의 일환이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시정의 제1로 삼고 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좀 길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보령이 살기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한 직업과 생업을 건지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보다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많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도시가 정말 우리 이웃끼리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돼야 돌아올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우리 보령시가 힘을 맞춰서 똑같은 입장의 선거 공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무교육시장,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금년부터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교복, 급식을 다 지원해줘가지고 교육 풍토를 좀 향상시켜 나가자.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체험학습도 지원해주고 선생님 초급개선비도 만들어주고 여기 지금 의원님도 다 계신데 이분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교육 풍토를 만들어가서 정말 고등학교까지는 이 지역에서 공부 잘한다고 공주나 홍성, 천안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 자라서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1년에서 150명 정도가 외주로 유출을 합니다. 두 번째, 의료 문제입니다. 의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대도시하고 이 소도시하고에서 가장 우리 소도시에 계신 분들이 애를 느끼는 것이 이 병원 의료 치료 문제예요. 치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이 종합병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이 높아. 불신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가지고 종합병원하고 아산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원장 선생님이 아주 젊고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과, 내과, 응급의학과에 응급실을 만들어서 그리고 청소년 소아과까지 개설해가지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처치를 하고 어려운 것은 헬기를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에 이송 조치하면서 이 생명의 존엄성을 높입시다. 그래가지고 1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국비 우리 10이 합쳐서 1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2022년까지 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제가 엊그제 병원에 갔다 온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확인을 했는데 아침에 8시에 갔는데 진료를 못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막 점심 먹고 다시 가서 진료를 하고 왔다고. 보령 종합병원이 많이 변화를 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채워가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20에서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기업 유치 문제입니다. 기업. 이 기업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오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인구를 늘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에요.
지금 웅천 산업단지 22만 평 지금 금년 말에 완공을 하고 있고 다시 청라 농공단지를 지금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끈질기게 노력해야 되겠다. 요즘 경기가 좀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훨씬 배강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석주 의원 계시지만 보령 발전 반경 5km 내에 있는 그 지역에는 월 일반 가정에 2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기업에게는 5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5km 반경 밖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 미세먼지 같이 먹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는 거지? 같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7월 1일부터 5km 반경 밖에 있는 지역에 월 그거의 2분의 1 반만 하자. 월 10,000원 그리고 25만원씩의 산업용 전기를 쓰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게 무슨 효과를 기대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어때요? 기업하는 토양이 좀 나설 거란 말이지. 특히 더 중요한 것. 그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앞으로 전기 1kW 생산하는데 지역발전시설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0.3원이 주어지는데 25%는 충청남도에서 가져가고 65%는 보령시에 옵니다. 지난해 우리한테 온 것이 한 80억 정도 예산이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이 1kW 생산하는데 1원으로 하는데 이 지역에 그 전기 발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이걸 1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가 운전돼서 그런데 지금 계류돼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27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용 전기 쓰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성취를 해서 기업이 우량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구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줄여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우리는 관광을 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대천 해수욕장 해변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륙과 관계, 내륙 산악관광과 같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서 내륙도 보고 산악도 같이 할 수 내륙 산악도 보고 바다에서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관광 코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해서 나가겠다 해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교육, 기업, 관광 이 세 가지 트랙을 하면 많은 분들이 떠나는 걸 줄이고 우리 보령으로 살기 좋은 구장으로 올 것이 아니냐. 우리 공자 말씀에 근자열 원자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역에 가까이 사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그곳으로 달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보령을 만드는데 이러한 초점을 두고 인구를 늘려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젊은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 전통시장 이런 데도 청년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젊음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인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이 변화와 발전의 속에서 더 쇠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